자, 반갑습니다. 우리 챕터 4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복소 선적분, 컴플렉스 라인 인테그럴을 정의했습니다. 물론 정의를 사용을 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일변수 함수에서도 뭐 리만 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적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렇죠. 복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진 않고 지난 시간에 그 증명은 하지 않고 사용을 했던 소개를 드렸던 코시 구르사 정리,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나올 코시 인테그럴 포뮬라, 코시 적분 공식을 가지고 주로 적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코시 구르사 정리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심플 클로즈드 컨투어, 즉 단순 폐곡선에서 함수의 적분이 0이라는 정리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고요. 다양한 예제들을 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난 수업에서 정의했던 그리고 소개했던 다양한 정리들을 모두 엄밀하게 증명하고 따름 정리들을 같이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증명을 처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증명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최대한 그림을 곁들여 가지고 쉽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처음에는 증명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과목에서 증명을 빼놓고 넘어가긴 어려우니까 커버를 하긴 하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 중에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개념만 알고 있어도 한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이 다른 증명이랑은 살짝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처음에 영상을 보고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다만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 말고도 다양한 개념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양한 중요한 개념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ML 이니퀄리티, ML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부등식부터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이건 물론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에 쓰이긴 쓰이는데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나중에 뒤에서 일반적인 다양한 복소적분을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등식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복소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C를 따른 라인 인테그럴을 계산하고 싶다고 칩시다. 따라서 C가 우리가 적분하고 싶은 곡선이에요. 컨투어 혹은 커브예요. 그리고 그 랭스,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L의 정의는 이거 C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ZT가 있을 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미분의 스몰 a부터 b까지의 적분이었습니다. 맞죠? 수학 원과 똑같았어요. 자, 그리고 이 함수의 C에서의 함수 값이 전부 어떤 실수 m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시다. 즉 m은 함수의 어퍼바운드예요. L은 적분 곡선의 길이에요. 자, 이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f의 라인 인테그럴의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g가 아무리 커봤자 적분하는 값은 m이고요. 적분하는 길이는 아무리 길어봤자 l이니까 n 곱하기 l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직관을 엄밀하게 증명하면 이 ml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수일 때는 거의 자명해 보이는데 복소수일 때는 그래도 두 수의 크기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 더하기 i랑 2 더하기 3i랑 뭐가 크냐 애매하잖아요. 따라서 복소수에서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실수일 때는 그나마 좀 자연스러워 보였으니까 실수함수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w가 실수 변수를 가지고 복소수 공역을 가진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적분에서의 삼각부등식 비슷한 것이 성립을 합니다. 물론 w가 함수값이 실수면 엄청 당연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w가 복소수일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 a부터 b까지 이 w라는 함수의 적분을 이거 복소수 함수의 적분이니까 복소수잖아요. 복소수니까 크기가 r, 각도가 2의 i 세터라고 한번 써봅시다. 폴라폼 혹은 익스포넨셜 폼을 사용해서 그냥 단순히 쓴 것뿐입니다. 자, 이러면 이 r은 뭐냐? 양변에다 2의 마이너스 i 세터를 곱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i 세터 곱하기 a부터 b까지 wt dt 였습니다.
적분은 실수에 대한 적분이에요. 자,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이 상수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따라서 상수를 안으로 놓읍시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2의 마이너스 i 세터 wt dt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없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렇게 빨간색 줄로 그린 이 r도 실수예요. 복소수가 아닙니다. 얘도 실수예요. 따라서 복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니까 이 전체에다가 이 리얼 파트를 택해도 똑같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 리얼 파트는 이 실적분의 안으로 들어가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색으로 밑줄 친 이거는 이 2의 마이너스 i 세타 곱하기 wt라는 것의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왜? 절대값은 리얼 파트의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의 제곱이니까. 맞죠? 써봅시다. 따라서 얘는 지금 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명한 것을 살펴보면 이 r 보다 이 a부터 b까지의 wt의 절대값의 적분이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자, 따라서 r은 a부터 b까지 wt dt 라는 값의 절대값이니까 이것보다는 a부터 b까지 wt의 절대값의 dt를 한 게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증명이죠. 자, 얘를 사용을 해서 그 ML 부등식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라인 인테그럴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라인 인테그럴을 물론 복소수 영역에서 가는 적분이긴 하지만 정의를 생각을 하면 정의는 치환 적분을 써서 실수 변수 복소 함수의 적분이랑 똑같이, 즉 우리가 수학 원 같은 데서 보는 그냥 a부터 b까지 t에 관한 적분이랑 똑같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한번 써보죠. 자, 우리가 이 fg dg 얘의 적분을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얘는 정의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f의 gt G'T, DT 얘의 적분이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적분은 복소 선적분이고요. 두 번째 적분은 그거의 정의에 따른 실수 변수 복소수 공역 함수의 일반적인 적분입니다. 렘마의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맞죠? 렘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FGT 곱하기 G'T DT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렘마가 쓰인 겁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 파란색 밑줄 친 값은 가정에 의해서 m보다 작거나 같아요. 나머지를 묶어보면 이 나머지가 랭스의 정이네요. 따라서 m 곱하기 l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의 c를 따른 복소 적분이 f의 어퍼 바운드 곱하기 c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직관적으로 굉장히 자명한 명제를 증명을 했습니다.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 함수의 적분들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더라도 얘네들의 어퍼 바운드 같은 걸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예제에서 C가 뭐 이런 그냥 뭐 대충 해도 되니까 C가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0부터 1 플러스 i까지 가는 이런 곡선이 그 1번 예제에서 나오는 곡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G 제곱이 얘네들을 가면은 G가 아무리 커봤자 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얘는 크기가 G 제곱의 크기고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보다 전부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최대값 곱하기 C의 길이 딱 봐도 루트이죠.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이 진짜 넉넉하게 G제곱이 100보다 작다. 그래서 100 곱하기 루트 2라고 얘기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어퍼바운드를 찾고 싶은 거지, 뭐 타이트한 어퍼바운드, 뭐 어퍼바운드 중에 제일 적은 거 이런 걸 찾고 싶은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이고 싶은 건 이런 값들이 어떤 값보다 적은데 그 값이 0으로 간다. 같은 아규먼트를 많이 쓰려고 해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 뭐 우리 G분의 1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런 유닛서클, 반시계 방향 유닛서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문제 없죠. 자, 이때 G분의 Dg의 크기를 에스티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우리 F의 크기를 대충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이게 G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C에서는 전부 다 G의 크기가 1이니까 1입니다. 맞죠? 즉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냥 다 1이니까. 자, C의 랭스는 뭐 이거 그냥 반지름이 1인 원의 길이 그러니까 2파이잖아요. 맞죠? 따라서 ML 이니퀄리티에 따르면 1 곱하기 2파이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좋은 값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이 값이 사실 2파이 i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좁게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간단하게 3번 예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것도 그냥 우리가 대충 곡선을 뭐 적당히 잡아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2에서 이 i로 가는 이런 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 앞에서랑 똑같이 함수의 그 어퍼바운드를 구하기 위해서 분자랑 분모를 따로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우리 g 플러스 4는 g가 아무리 커봤자 g의 절대값 플러스 4, 즉 삼각부등식을 쓴 것. 그러니까 6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압니다. g의 3승 마이너스 1은 뭐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부등식을 쓰면 g의 3승의 크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삼각부등식이죠. 7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는 7보다 크거나 같고 분자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7분의 6이 이 함수의 이 동그라미 친 함수의 맥시멈 값, 맥시멈 어퍼바운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는 반지름 2인 원의 4분의 1이니까 파이겠네.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바운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4번 조금 복잡해 보이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적분 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r까지 플러스 r에서 마이너스 r까지 가는 반원이에요. 이 함수의 m 값을 구해봅시다. 이거 이 함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에 어퍼바운드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위에랑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g 플러스 1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g가 아무리 커봤자 g의 크기 더하기 1이니까 r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g제곱 플러스 4 얘는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r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g제곱 플러스 9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이 f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f라는 함수는 분자가 r 플러스 1, 분모가 r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맞죠? 얘를 그냥 편의상 그 r에 대한 함수 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극한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극한은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 이 절대값을 여기 취할까요?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 이제 CR의 길이, 즉 파이 R 곱하기 MR, 즉 뭐 R제곱 마이너스 4, R제곱 마이너스 9 분의 R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 극한 다 구할 수 있어요. 분자는 R제곱이고 분모는 R의 4승 정도로 가니까
R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극한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번처럼 간단한 계산도 쓰지만 우리가 사실 나중에 ML 이니퀄리티를 크리티컬하게 쓸 거는 이 4번 같이 어떤 적분이 R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간다 같은 것들을 많이 증명할 거예요.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ML 이니퀄리티를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소개했던 엔타이 데리버티브에 대한 정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F라는 도메인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속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실변수 함수는 연속이면 무조건 엔타이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원시 함수를 갖지만 복수 함수일 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몇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적분이 전부 경로에 의존하지 않을 것. 그리고 클로즈드 컨토어가 있으면 거기서의 적분이 항상 0일 것. 클로즈드 컨토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얘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물론 이게 세 명제가 전부 다 동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1이면 2, 2이면 3, 3이면 1을 각각 증명해야겠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늘 그렇게 하죠. 자, 1에서 1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스몰 f라는 함수가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으니까 그걸 캐피털 F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존재해서 캐피털 F의 미분이 스몰 f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캐피털 F에다가 GT를 넣은 함수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전체로. 이 함수 전체를 미분하면 체인룰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 곱하기 G'T가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이죠.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C가 미분 가능한 커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C가 스무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C를 그냥 적당히 매개 변수와 방정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 C가 GT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끝점을 G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GA라고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이 C라는 커브가 G1에서 G2로 가는 커브다. 뭐 중간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건 신경 안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C에서의 컨토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컨토어 인테그레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정의에 의해서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 f g t 곱하기 g 프라임 t dt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수 변수 복소 함수의 적분이에요. 얘 부정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f의 zb 마이너스 f의 za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f의 g2 마이너스 f의 g1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C1이든 C2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점이 za고 끝점이 zb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적분이 G2와 G1에만 의존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의 트리비얼해요. 만약에 C가 일반적인 칸토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C를 뭐 C1 더하기 C2 더하기 땡땡땡 CN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 칸토어의 정의가 피스와이즈 스무스였잖아요. 따라서 뭐 중간중간에 몇 번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니까 걔네들의 합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K는 당연히 미분이 0이 아닌 스무스 커브였어요. 따라서 이때 우리가 이 C를 따른 FG의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적분 커브들을 쪼갠 거니까 이거 뭐 C1에서의 F의 적분 플러스 땡땡땡 CN에서의 F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거 우리 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스텝 1에 의해서 첫 번째 거는 FG2-FG1, 두 번째 거는 뭐 FG3-FG2 땡땡땡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 F의 GN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GN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나머지 다 똑같네.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끝점 마이너스 시작점 밖에 안 남겠습니다. 자, 얘를 하면 F의 GN 플러스 1에서 F의 G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적분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한 함수, 여기서 말했던 엔타이 데리버티브라는 함수의 끝점 빼기 시작점으로 결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간단한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끝점 마이너스 시작점으로 바로 나왔어요. 조금 피스와이즈 스무스일 때는 유한계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맨날 이렇게 이런 거 해석개론에서 텔레스코핑 썸이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다 없애고 나면 남는 거는 시작 그리고 끝, 이 두 개니까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끝점에서의 F값 마이너스 시작점에서의 F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조건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즉 인테그럴이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하고 C의 특정한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즉 패스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 C가 클로즈드 칸토가 있으면 C에서 F의 적분이 0이 돼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로즈 커브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C를 둘로 쪼개서 2번 조건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을 한번 택해 봅시다. 문제 없죠?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C가 클로즈 커브라 그랬으니까 뭐 대충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점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G1 대충 뽑고 G2 한번 대충 뽑아봅시다. G1에서 G2로 가는 곡선을 두 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C를 따라서 간 곡선. 문제 없죠. 또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C를 따라서 간 곡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곡선을 우리가 C1이라고 편의상 놓고 아래에 있는 곡선을 편의상 C2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은 C라는 곡선은 뭔가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얘가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C2는 반대로 가야 되니까 C는 C1을 따라서 가고 C2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여기서 C1은 G1에서 G2로 가는 거예요. C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카운터 클락와이즈 귀찮으니까 CCW로 쓰기로 했습니다. C2는 역시 마찬가지로 G1에서 G2로 가는 거예요. C를 따라가요. 하지만 클락와이즈입니다. 맞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번 조건에 의해서 C1을 따라서 F를 적분하나 C2를 따라서 F를 적분하나 둘 다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값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따라서 이 C에서의 F의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정의가 C1-C2에서의 적분이었습니다. 우리 이 패스 디컴포지션으로 그냥 이거 뭐 C1에서의 적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 C2에서의 적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C1에서의 적분 마이너스 C2에서의 적분. 근데 이 둘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즉
C를 따라서 F를 적분하면 항상 0이 나옵니다. 모든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이면 3번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거의 당연하죠. 자, 이제 3번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즉,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이 적분이 0이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원시함수, 즉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지를 그림으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도메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를 뽑읍시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 G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G라는 점에 대해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해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G0를 아무거나 하나 택했어요. 주어진 G에 대해서 이 fg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G0부터 G까지 f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 s는 0 쓰면은 이제 저 위에 있는 그 a부터 b까지 할 때 그 b의 z랑 혼동이 되니까 새로운 변수로 하나 그냥 도입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복소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3번 조건에 의해서 G에만 의존하고요. 그러니까 G0랑 G에만 의존하고요. G0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Z에만 의존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별한 패스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거를 살짝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봐요. 왼쪽은 중요하니까. G0에서 뭐 G로 가는 이렇게 생긴 적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적분이 있다고 쳐요. 위에는 C1, 오른쪽은 C2로 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C1의 적분이나 C2의 적분은 똑같아요. 왜? C1으로 갔다가 C2로 돌아오는 적분을 생각을 하면 3번에 의해서 0이잖아요. 맞죠? 클로즈 커브니까. 따라서 C1의 적분이나 C2의 적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실 3번이면 2번이다를 그냥 간단하게 증명 과정에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했어요. 모든 z에 대해서 뭐 정의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피털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도메인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정의가 잘 됩니다. 도메인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G를 통해서 뭐 몇 번 이렇게 직선을 잇다 보면은 이어지잖아요. 라인으로 패스 커넥티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얘가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즉 G에서 아주 약간 변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G 플러스 델타 G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약간 변할 때 그, 그, 그 함수의 차이를 델타 G로 나눈 게 FG랑 굉장히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함수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f의 g 플러스 델타 g에서 f의 g를 한번 빼봐요. 이거 그냥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데 g0부터 g까지의 적분, 그리고 g에서 g g0에서 g까지, 이 앞에는 플러스 델타 g를 써야겠군요. 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분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무거나 택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적분 경로를 한번 택해보죠. 뭐 문제 없죠. 그러면은 G에서 G 플러스 델타 G까지의 적분만 남고 나머지는 이 두 번째 빼는 거에서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G부터 G 플러스 델타 G까지 F의 적분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냥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3번 조건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제가 연두색으로 그린 것처럼 막 이렇게 적분한 거랑 이렇게 적분한 거랑 다르면 이렇게 갖다가 적분한 것, 이렇게 갖다가 적분한 것을 빼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G0부터 G를 거쳐서 G 플러스 델타 G까지 가는 적분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게 이 주황색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이런 기억자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노란색으로 얘기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남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적분 경로로 빼봤더니 실제로 노란색 적분은 패스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밑변 높이로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가도 적분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식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F의 G 플러스 델타 G에서 FG를 빼고요. 얘를 델타 G로 한번 나눠 봅시다. 미분의 정의를 만족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과 FG의 차이를, 스몰 FG의 차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충분히 작으면 미분 가능하고 미분이 스몰 F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델타 G분의 1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 저 위에 있던 G 플러스 델타 G 빼기 FG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뒤에 있는 빼기 FG는 그대로 씁시다. 뭐 문제 없네요. 자, 얘 다시 한번 써보죠. 델타 G분의 1 G부터 G 플러스 델타 G까지 FS 빼기 FG DS라고 쓸 수 있겠네요. 왜? 적분하는 것에서는 G는 콘스탄트처럼 취급이 되니까. 자, 이제 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값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거 뭐 해석개론에서는 먼저 위에서부터 쓰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해석개론을 지나친 복수함수를 하고 있으니까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S랑 G가 충분히 가까우면 Z에서 연속이니까 FS랑 FG가 차이가 충분히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델타를 찾았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드디어 ML 이니퀄리티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처음에 크기는 델타 G분의 1이었어요. 문제 없네. 이 녹색으로 밑줄 친 함수 값의 어퍼 바운드 입실론이에요. 길이 델타 G예요. 적분 곡선. 맞죠? 왜? G부터 G 플러스 델타 G까지의 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 중에 적분 거리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가장 짧은 곡선을 택한 거예요. 문제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처음 했었던 MN 이니퀄리티를 썼습니다. 자, 얘는 입실론이네. 맞죠?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 델타 G가 0에 충분히 가까우면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우리의 결론. 델타 G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리미트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은 0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 리미트 f의 g 플러스 델타 g 마이너스 fg 나누기 델타 g를 하면 이 값은 fg다. 즉 캐피털 F에 미분이 존재하고 그 값이 스몰 f다. 즉 캐피털 F가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에서 1번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긴 했지만 우리가 그 원시함수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챕터 4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코시 구사 정리에 증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코시 구사 정리의 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적당히 커브 잡고 그 안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체크한 다음에 혹시 다 미분 가능해, 즉 해석적이면 적분이 0이다 라고 단순히 얘기하면 되니까. 맞죠? 그런데 증명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S를 뭐라고 하자, R을 뭐라고 하자 이렇게 쓰는 대신에 그림으로 필요한 용어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림에 있는 용어들 가지고 좀 짧게 스텝을 나눠서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C라는 클로즈 심플 커브가 있어요.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자, 이 커브를 따라서 적분을 하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커브가 있으면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순한 커브는 눈에 보이고 조금 더 까다로운 커브는 이제 아주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위상수학에서 보통 하는 거예요. 커브가 있으면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조던 커브 시오렘이라고 하는데 뭐 당장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커브의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내부 영역을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R이 뭐냐? C의 내부예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C는 R의 경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R의 바운더리로 만들어지는 커브예요. 우리가 이 커브가 조금 더 큰 영역,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문제 없죠. 이 정사각형의 사이드를 우리가 S라고 합시다. 이것도 문제 없어요. 자, 곡선의 길이는 L이라고 해보죠, 뭐. 그래서 C가 있고, 뭐 C의 길이는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문제 없네요. 캐피탈 L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 R을, 즉 이 곡선 내부의 영역을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게 유한계로 자르려고 합니다. 물론 유한계로 다양하게 잘라도 되지만 우리 편의상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자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잘라요. 또 잘라. 조건을 만족하면 좋아요. 안 만족하면 또 잘라. 만족할 수도 있고 안 만족할 수도 있지. 만족 안 하면 또 잘라. 어쨌든 유한계로 이렇게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보면은 반, 만족하지 않으면 반, 만족하지 않으면 반, 이렇게 계속해서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른 사각형들을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사각형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사각형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사각형들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R1, R2, R3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런 노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캐피털 R이 C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명백하죠. C를 우리가 R의 경계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 이 C의 적분을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입실론보다 작더라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주황색을 보였다고 칩시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다 되면 적분값이 0이겠네. 우선 이 노테이션을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림을 살짝 위로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R을 유한계의 사각형 혹은 사각형 비슷한 것들로 쪼개서 각 사각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을 스텝 1에 명확히 한번 써봤습니다. R을 유한계 RJ로 잘라서 각 RJ에 대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성립한다 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조건 잘 보면 이거 미분 가능과 되게 비슷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R1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Z1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Z1이 아닌 다른 이무의 R1에 있는 점 Z에 대해서 그 평균 변화율이랑 F'이랑 차이가 충분히 가깝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G1을 찾을 수 있고 다른 R2, R3, R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게 스텝 1의 주장입니다. 자, 우선 미분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F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G가 G0로 갈 때 FG-FG0가 F' G0로 가긴 갑니다. 그렇죠. 이게 미분의 정의니까. 따라서 G랑 G0가 충분히 가깝기만 하면 그러면 얘를 입실론으로 작게 잡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델타는 G0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 아주 작은 거리에서만 이 명제가 성립할 수 있고요. 어떤 점에서는 조금 큰 델타에 대해서도 이 명제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계로 잡는 게 생각보다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커브를 그려봅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 R이라는 영역에서 저 빨간색 점선이 만족하냐? 오케이. 그렇지 않냐? 그럼 우선 우리가 네 개로 나눴습니다. 각각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냐? 뭐 못 찾는다 쳐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방법을 처음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거 대충 잡았어요. 그러면 뭐 이 점 근처에서 이 빨간색 점선이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더 잘라서 생각을 해야겠어요. 뭐 이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작은 영역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작은 영역 안에 있는 사각형을 생각을 하면 이 안에서는 이 평균 변화율과 F'이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또 애매하지. 그래서 그나마 끝점을 잡으면 그 비어있는 영역을 살 수 있나?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 이 빨간색 점에서는 더 작은 영역에서만 이 점선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컴팩트라는 아규먼트를 잘 써서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귀류법을 사용하든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의 방법을 따라서 귀류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편의상 스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귀류법을 사용해서 늘 그렇듯이 아니라고 하자.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RJ를 유한하게 찾을 수 없다고 하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사각형에 대해서도 유한계로 자르면 이 스타를 만족할 수 없게 되니까 우선 잘라요. 얘를 잘라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최소한 스타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얘를 잘라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는 스타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R2라고 합시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R2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넷으로 잘라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뭘 하는지 명확하죠? 니시스 셋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사각형 혹은 조금 찌그러진 사각형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이 R1의 부분집합으로 넷 중에 하나로 R2, R2의 부분집합 넷 중에 하나로 R3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서, 즉 점점 줄어들고 각각의 RJ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 스타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R, R1, R2, R3 그 점점 줄어드는 집합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얘네들은 컴팩트 셋이잖아요. 따라서 이 인터섹션 Ri들을 하면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안에 최소한 하나의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위치 우리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각각의 전부 Ri에 들어가는 점을 하나를 찾은 겁니다. 맞죠? 여기를 조금 확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G0를 어떻게 찾았니? 이 뭐 R3 안에 들어가는 거 찾았어요. 얘를 넷으로 쪼개서 R4 안에 들어가기도 찾았어요. 얘를 또 넷으로 쪼개서 R5 안에도 들어가고요. R6 안에도 들어가는 이런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G0라는 점에서 함수가 어널리틱합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델타가 존재해서 G랑 G0가 충분히 가까우면 이 저 미분의 정이 비슷한, 아까 우리 썼었죠. G-G0에서 FG 빼기 FG0를 생각하면 얘가 F'G0랑 굉장히 가깝겠습니다. 즉 이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RI는 점점 그 길이가 반으로 줄어드는 사각형이었어요. 따라서 G0에서 우리가 반지름이 델타인 보를 생각을 하면 Rn은
점점 길이가 반으로 작아지니까 언젠가는 저 빨간색 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순이 되겠습니다. 즉 방금 얘기한 걸 써봅시다. Rn은 언젠가는 G-T0가 델타보다 작은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집합은 반지름이 델타 n1이고 얘는 그 가로 세로가 점점 줄어드는 사각형이니까. 점점 절반씩 줄어드는 사각형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Rn들이 스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지만 충분히 큰 Rn에 대해서는 다 스타 조건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스텝 1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스텝들은 그나마 이것들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방금 전까지 스텝 1에서 우리가 각각의 RJ에서 이 차이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더라 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충분히 작은 값을 델타 JZ 라는 함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정의역이 RJ예요. 그리고 함수값을 C로 가지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JG의 모듈러스는 크기는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얘를 델타 G로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FGJ를 빼고 G-GJ로 놔두고 F'GJ를 하면 얘를 델타 JZ라고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없죠.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얘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G-GJ를 여기 곱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FG를 이 나머지 하나 FGJ 그리고 이 F 프라임 곱하기 G-GJ 그리고 이 델타 J 곱하기 D-GJ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모든 G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RJ 안에 있는 G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자, 이제 이 RJ에 대해서 RJ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RJ를 이렇게 그렸어요. 물론 이제 사각형의 한쪽 혹은 여러 쪽 편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뭐 R1처럼 이렇게 C의 둘레를 조금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그림에서 이 RJ의 둘레를 CJ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이 CJ를 따라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 함수를 하나, 두 개, 세 개의 적분으로 썼습니다. 따라서 각각 적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F의 적분은 CJ에 대한 적분이에요. CJ는 귀찮으니까 쓰지 맙시다. FGJ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F'GJ 곱하기 G-GJ에 관한 적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인 델타 JG 곱하기 G-GJ의 적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얘는 상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1이라는 상수함수의 클로즈드 커브에 대한 적분입니다. 이게 0이네요. 자, 얘는 어차피 이 값은 상수값이 두 번째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이 값은 상수값이고 마찬가지로 z-알파라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즉 1차 함수의 적분이에요.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적분은 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CJ에 대한 적분을 CJ에 대한 이런 델타 J 곱하기 z-GJ의 dg라는 적분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f라는 함수를 이렇게 0차식, 1차식으로 나누면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항 이렇게 쓰면은 0차식 당연히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으니까 적분 0이고 1차식 당연히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으니까 적분 0이고 따라서 이 자투리항의 적분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J에 대한 적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타 되게 작아요. 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보다는 작고 나왔겠네. 이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이 각각의 CJ에서의 적분을 한번 근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L 이니퀄리티를 씁시다. 자, 물론 사각형이 이렇게 RJ라는 사각형이 좁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C의 일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노테이션을 막 열심히 이렇게 쓰지 말고 그림에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반씩 나누니까 얘는 사이즈가 SJ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 SJ인데 혹시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C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C에 있는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LJ라고 합시다. 그래서 완벽한 사각형이면 가로 세로가 SJ고요. C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약간 찌그러진 사각형이면 그 C의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LJ라고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 적분을 한번 근사해 봅시다. 우리 ML 이니퀄리티에 따라서 이 F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F의 적분은 얘의 적분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얘는 이 CJ를 따라서 델타 J 곱하기 G-GJ DG의 적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G가 아무리 커봤자 입실론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문제 없죠. Z-GJ는 둘 다 이 RJ 안에 있는 점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 대각선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SJ보다는 작고 나갔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함수값의 최대값이에요. 자, 길이는 전체 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니까 4SJ겠네. 물론 C의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가 아무리 커봤자 길이가 4SJ 더하기 LJ보다는 작고 나왔겠습니다. 얘가 길이의 어퍼 바운드예요.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 얘가 작거나 같은 거고요. 입실론 곱하기 4 루트 2 SJ의 제곱, 즉 사각형의 넓이 플러스 루트 2 캐피털 S LJ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캐피털 S는 굉장히 크게 잡은 값입니다. SJ가 한 변의 길이인데 G가 아무리 커봤자 이 전체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을 테니까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을 근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쓰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3에서 각각의 CJ에 대한 적분을 근사를 했습니다. 어퍼 바운드를 찾은 거예요. 얘네들을 전부 한번 유한한 사각형에 대해서 싹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이 위에서 구한 이 녹색 밑줄 친 것들을 하나씩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뭐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니까 넓이가 나오겠죠? 넓이가 G가 아무리 커봤자 이렇게 큰 S에 있는 사각형 안에 들어가니까 이 C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G가 아무리 커봤자 S제곱이 나오겠습니다. 문제 없네. 자, LJ들이 뭐 어떤 RJ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 더하고 나면 C 전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S 곱하기 L 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쵸? 그냥 이거 뭉뚱그려서 쓰면 입실론 곱하기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근사하기를 원했던 이 F의 C를 따라간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사실은 저 네 번째 스텝에서 계산한 어퍼 바운드보다 작거나 같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C라는 곡선을 따라서 함수를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텝 1에서 있던 것처럼 얘를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문제가 없네? 또 나눠요.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유한계로 쪼갰더니, 뭐 너무 많이 쪼개면 보기 힘드니까, 유한계로 쪼갰더니, 이제 이 R1, 2, 3, 4, 5, 6, 7, 이 7개의 사각형에서는 스텝 1이 만족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C에 대한 적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 C1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요. 얘 C2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요. C3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다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C1과 C3의 적분에서 보면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적분이 내려오죠. 똑같은 구간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적분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쇄가 돼요. 마찬가지로 C1의 아래와 C2의 위에도 적분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자, C3의 이 적분, 아래쪽 영역의 적분은 각각 여기를 C4, 5, 6, 7이라고 하면 C4의 위쪽 적분, C5의 위쪽 적분과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뭔지 다 명확하죠. C2에서 올라가는 적분은 C4, C6의 적분과 상쇄가 돼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런 적분들은 전부 상쇄가 되고 C를 따라서 적분한 것과 Ci를 모두 따라서 적분한 것의 적분값이 같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부에서 사각형의 X축, Y축을 평행한 것들의 적분들은 한 CI에서는 뭐 시계 방향, 나머지 CJ에서는 반대 시계 방향 이렇게 딱 한 번씩만 가기 때문에 서로 전부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 얘가 각각의 CJ의 합들과 같으니까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4번에서 구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K 곱하기 입실론이었습니다. 맞죠? 증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한 것들을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명제의 조건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적분값이 K 곱하기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 얘의 절대값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K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구나. 즉, 이 절대값은 복소수인데 0이니까 절대값을 뺀 것도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긴 했지만 우리가 코시 구르사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이 좀 까다롭죠. 사실 증명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 C라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이 C의 경계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이제 우리 복소 해석학의 큰 흐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처음에 코시가 증명할 때는 그것보다 더 약한 명제를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조금 더 강할 때 심플 클로즈드 커브에 대한 적분이 0이다를 먼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룬 증명은 코시 증명 한참 있다가 미분한 도함수가 연속일 필요도 없는 조건 하에서 구르사가 익스텐드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시의 오리지널 증명은 조금 더 간단하긴 합니다. 함수가 C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 수학원에서 간단하게 흘러가는 얘기로만 하고 해석개론에서 또 정의를 하긴 했었어요. 많이 쓰진 않았지만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한 그 도함수 F'이 연속이라는 얘기였어요. F'에서 나오는 것들 뭐 UX 더하기 IVX죠. UX가 나오니까 VY도 같이 따라 나와요. V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UY도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 UV라는 함수의 편미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웠던 그린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 정리, 물론 이제 1학년 과목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뭐 얘네들 복잡하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봅시다. P랑 Q라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편미분들이 전부 다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R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R의 경계를 따라서 C라는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되게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에서 나왔던 스테이트먼트랑 되게 비슷한 세팅이네요. 맞죠? 자, 이때 우리가 이 PQ의 선적분, 이거 P, Q라는 함수에 여기 이렇게 작은 영역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선적분이라고 나타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선적분을 우리가 이 편미분들의 이중적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혹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2에서는 얘를 뭐 모든 케이스에 대해 증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었으니까 좀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만 증명을 했어요. 뭐 이렇게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위를 F로 아래를 G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이럴 때 간단하게 증명을 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뭐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얘는 처음에 보면은 명제가 왜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2차원에서의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랑 좀 비슷한 겁니다. 1차원에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하면 뭐 캐피탈 FB 마이너스 캐피탈 FA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1차원에서의 적분을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린 정리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2차원으로 확장된 겁니다. 우리가 이 R에서의 이중적분을 생각을 하고 싶어요. 모든 영역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계에서의 이 파셜들의 적분들의 함수값들을 둘러서 알면 된다라는 게 이 그린 정리의 직관적인 의미예요. 어쨌든 이 그린 정리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물론 지나가는 거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 정리를 사용해서 이 C를 따라 F의 선적분을 그냥 정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써봅시다. 그러면 F는 그냥 U 더하기 IV라는 함수였고요. 이제 D의 미분수 DG는 X 더하기 DX 더하기 IDY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실수부를 생각을 하면 UDX 마이너스 VDY. 그렇죠. 허수부는 I 곱하기 역시 모두 다 C를 따른 적분입니다. UDY 플러스 V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수부에 그린 정리를 써봅시다. UX, VX, UI, VY 같은 4개의 편미분들이 전부 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린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R이라는 영역에서 파셜 V, 파셜 X, 파셜 U, 파셜 Y, DX, DY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허수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정리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U, V의 각각의 편미분을 생각을 해야겠네요. 파셜 U, 파셜 X, 빼기 파셜 V, 파셜 Y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코시 리만 방정식이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VX랑 마이너스 UY랑 같고 UX랑 VY랑 같겠습니다. 즉 0의 적분이에요. 당연 0이네. 허수부도 0의 적분이에요. 코시 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당연 0이네. 따라서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물론 그린 정리를 이제 수학2에서 모두 다 증명한 건 아니고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긴 해요. 그리고 보통 다양체 해석학 같은 과목들에서 이것들을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학2의 그린 정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함수가 특수한 경우일 때는 코시 구르사 정리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얘는 구르사의 웍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시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F가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그 도함수가 연속이든 아니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적분이 0인 게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구르사가 추가로 증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공학 수학에서는 이제 공대생들이 보통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업 수학이란 과목에서는 이런 식의 증명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정리는 수학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대생들이 1학년 때 다 배우는 표준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시 구르사 정리라고 쓰는 대신에 이 결과만 얘기를 하면 굳이 구르사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코시 인테그럴 시오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코시 구르사 정리를 코시 인테그럴 시오렘이라고 부른다고도 앞에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지나가는 슬라이드였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정리, 엔타이 데리버티브의 존재성, 그리고 아주 중요한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증명은 그냥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는 블랙박스처럼 이런 명제가 있었지, 증명은 뭐 내가 한번 봤어,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두 정리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름 정리들을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따름 정리 1번, 2번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던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우리 D가 이제 도메인이에요. 커넥티드면 패스 커넥티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오픈셋은 커넥티드랑 패스 커넥티드랑 동치니까. 그래서 이 커넥티드를 우리 해석개론에서 얘기했던 패스 커넥티드처럼, 그래서 이무의 두 점을 이렇게 라인들로 파이나이트하게 이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그래서 연결은 연결인데요. 열심히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무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내부에는 D에 속하지 않은 점들이 없을 때, 즉 D에 있는 점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D라는 집합을 심플리 커넥티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의 정의와 똑같네요. 자, 이제 앞에서는 홀이 없다를 기본 이제 인투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2번처럼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단순하게 많이 이것저것 그렸어요. 이런 것도 심플리 커넥티드고요. 이런 것도 심플리 커넥티드예요. 이런 거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그리면 내부에 D 바깥에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이해하기 쉽죠. 사실은 이제 커브가 되게 단순하면 내부, 외부를 뭐 얘기하기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 복소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이렇게 막 내부, 외부가 막 눈에 안 보일 정도 이상한 커브는 쓰지 않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있으면 내부, 외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복소에서 증명하는 건 아니고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커넥티드고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면 우리가 얘를 멀티플리 커넥티드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도메인에서만 물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토러스, 이거 멀티플리 커넥티드예요. 이렇게 구멍이 딱 봐도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거 멀티플리 커넥티드인 거예요. 우리가 봤던 아주 중요한 예제 Z분의 1이 어널리틱인 점들을 모아놓은 것, 즉 복소수에서 복소평면 전체에서 0을 뺀 집합, 이것도 다들 멀티플리 커넥티드다 라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물론 엄밀한 정의는 조금 살펴봐야겠지만 그림을 그리면 얘가 심플리 커넥티드냐 혹은 멀티플리 커넥티드냐는 거의 눈에 바로 보이는 개념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코시 구르사 정리 그리고 엔타이 데리버티브의 존재성에 대한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아주 쓸만하긴 한데 좀 제너럴해서 그냥 조건들을 조금 더 강화시켰을 때 좀 만만한 따름 정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름 정리를 여러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얘네들 뭐 엄밀하게 쓸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나중에 다양한 복소 적분을 하는데 훨씬 더 잘 와닿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양한 따름 정리들을 이해해보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물론 책에는 명확한 증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나 증명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름 정리입니다. 코로레이 2예요. 책의 순서를 따르기 위해서 코로레이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D라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 있다고 칩시다. F가 D 전체에서 어널리틱이라고 칩시다. 이런 함수 되게 많아요. 그리고 C가 클로즈드 컨토어, 클로즈드 커브라고 해봅시다. D는 조금 강화됐고요. C는 약간 약화됐습니다. 코시 구르사 정리에서 클로즈드가 남아있고요. 심플이 빠져 있습니다. 맞죠? 심플이 빠져 있음에도, 그래서 서로 중간에 만날 수 있음에도 적분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그냥 심플 클로즈드 커브에 대한 적분은 0인 걸 알아요. 심플이 아닐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 몇 개만 그리면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유한번 만나는 커브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심플 아니네요. 맞죠? 여기서의 적분 어떨래? 내가 이렇게 심플 커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자, 문제 없죠. 그러면 C는 C1 더하기 C2니까 C를 따라 적분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 뭐 C1을 따라 적분한 것 더하기 C2를 따라 적분한 거니까 코시 구르사에 의해서 각각은 0이고 따라서 더한 것도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간단하죠? 유한계일 때는 논리가 똑같겠습니다. 자, 두 개 말고 뭐 대충 이렇게 세 번 만나는 이런 C라는 곡선을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할까?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오는 거 C1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갔다가 뚝 끊고 이렇게 오는 C2를 생각을 하고요. C를 따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심플로 가는 커브를 세 개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C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로 쓴 거예요. 따라서 이 C를 따라서 라인 인테그럴을 하면 각각의 CI를 따라서 라인 인테그럴 한 거랑 똑같고 코시 그루사에 의해서 0을 더한 거니까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계일 때는 똑같네. 물론 무한계일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C1이 있고요. C2가 막 이렇게 사인 X분의 1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무한번 만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면 무한 서밋에서도 되나? 유한일 때 되는 게 무한일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오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C1 대신에 이렇게 빙 돌아서 C2랑 안 만나서 가는 곡선을 생각을 해요. C3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C1을 따라서 갔다가 C3를 따라서 와요. 그러면 얘는 그 연두색으로 그려볼까요? C1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C3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C3의 방향을 반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심플 클로즈 커브네요.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적분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빨간색을 따라서 C3로 이렇게 갔다가 C2로 오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C3로 갔다가 C2로 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0이네? 왜?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중간에 안 만나니까. 저 주황색 커브를 좀 크게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C1 더하기 C2, 즉 이 여러 번 만날 수 있지만 중간을 거치면 얘는 저 위에 있는 뭐 C1 빼기 C3에다가 C3 더하기 C2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0, 0이니까 0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무한번 만나는 것들이 있을 때 얘를 무한번 안 만나는 곡선을 사용을 해서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한번 있으면 거의 자명하고 무한번 있으면 이렇게 무한번 만나면 C1 플러스 C2처럼 무한번 만나면 돌아가는 곡선을 하나를 생각을 해서 이 따름 정리가 맞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얘를 그냥 엄밀하게 쓰면 증명이에요. 근데 증명 이 그림의 아이디어랑 완벽히 똑같습니다. 자, 따름 정리 2번, 그리고 그 엔타이 데리버티브의 존재성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 즉 정리 1로부터 이 첫 번째 따름 정리가 바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D가 역시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스몰 f가 어널리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따름 정리 2번이 성립해요. 얘가 정리 1의 3번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치 조건이 정리 1의 1번 조건, 즉 스몰 f가 엔타이 데리버티브, 원시함수를 가진다라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이 따름 정리 1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g제곱분의 1 온 c 빼기 제로, 이거 생각하면 얘는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갖잖아요. 마이너스 g분의 1인가? 도메인이 심플리 커넥티드도 아니에요. 하지만 엔타이 데리버티브는 갖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름 정리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심플 클로즈드 컨토어가 있다고 합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시계 방향 컨토어들이 있다고 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심플 클로즈드 컨토어예요. 뭐 n개 그릴 필요 없이 두 개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영역, 그러니까 C 아이들의 바깥에 그리고 C의 내부에 있는 이 주황색 영역에서 전부 함수가 어널리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 C1의 내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못해요. C2의 인테리어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못해요.
C 아이들의 바깥에, C의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다음처럼 가능한 모든 적분 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더하면 0입니다. 이거 복잡해 보이죠?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한 커브 C 햇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C를 따라서 쭉 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C1을 향해 돌진을 해요. 그 다음에 C1에 딱 닿으면 이제 이렇게 C1을 따라가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똑같은 길을 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쭉 가. 그러다가 여기서 C2를 향해 가고 C2를 만나면 또 한 바퀴 돌아오고 같은 길을 따라오고 다시 C를 따라가는 이런 곡선 C 햇을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없죠. 그러면 이 C 햇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1 더하기 C2. 물론 유한계 있으면 마찬가지겠네. 거기에다가 C까지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갔다 오는 거는 오리엔테이션이 반대니까 상쇄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2로 올라갈 때 적분과 내려갈 때 적분은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오리엔테이션 똑같아요. C는 바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C1, C2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C의 햇을 따라서 적분하면 0이다. 왜?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C 햇의 내부를 생각을 해보면 C 햇의 내부는 정확히 주황색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이거 그냥 쓰면 이렇게 되겠네. C를 따른 적분 더하기 서메이션 CK를 따른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각각은 0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제들을 우리가 아주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합쳐놓고 나면 0인 거예요. 증명. 그림을 따라서 그림을 보면 당연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따름 정리 3번에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려고 합니다. 이 C2라는 이런 적분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C1이라는 적분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C1 안에서 C2 바깥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지만 C2의 안 그리고 C1의 바깥의 인터섹션에서는, 즉 이 주황색 영역에서는 그 함수가 어널리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C1에서의 적분이나 C2에서의 적분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네. 그 따름 정리 3번을 그대로 쓴 것 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C라는 곡선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C2를 따라가다가 C1을 향해 가요. 또 여기서 이렇게 C1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요. C1을 따라서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되겠습니다. 그럼 C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지? 상쇄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C2 방향, C1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얘는 0이에요. 얘는 C2의 적분에서 C1의 적분을 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C1의 적분이나 C2의 적분이나 같겠습니다. 되게 그림으로 명백하죠. 이 따름 정리 3번과 4번을 체계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편합니다. 이 deformation of path, 이제 이거 한글로 얘기하면 이제 경로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를 deformation, 형태를 좀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도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Z1이라는 그 점이 있고요. G2라는 복소평면상에서의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C1이라는 이 컨투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하고 싶은 경로예요. 이 C1이 있고요. C1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C2로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호모토피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살살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C1을 이렇게 C2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경로를 바꿨는데 그 경로를 바꾼 중간에 있는 영역이, 즉 이 deforming path 안에 있는 영역이, 얘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C1을 이렇게 살살 움직여 가지고 C2로 바꾼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로를 바꾼 영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가 어널리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 주황색 영역에서 C1과 C2를 둘러싸는 영역에서
함수가 어널리틱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1을 따른 적분이나 C2를 따른 적분이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따름 정리를 쓸 필요도 없이 코시 구르사 정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안에서 통째로 어널리틱이니까 C1을 따라갔다가 반대로 C2를 반대쪽으로 따라가면 0이니까 C1 빼기 C2의 적분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생각보다 이 따름 정리 5가 워낙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C1은 적분인데 C1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면 좀 더 예쁜 C2로 바꿔서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워낙 많이 쓰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경로를 디포메이션 하겠다, 변형하겠다 라는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 같은 것들을 하지 말고 그림으로 우리가 예전에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했던 적분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함수를 적분하고 싶어요. C는 이런 복소평면 안에서 반지름이 2보다 작은 영역 안에 있는 이무의 클로즈 커브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함수 생각을 해봐요. 이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 즉 해석적이 아닌 점이 g제곱은 9여야 되니까 플러스 3i, 마이너스 3i 이렇게 두 점밖에 없네요. 그쵸? 따라서 C의 안에서는 항상 전부 해석적입니다. 따라서 얘는 볼 것도 없이 0인 거예요. 뭐에 의해서?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간단하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뭘 의미하는지를 봐봅시다. 지분의 1을 적분해라. 이거 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자, 적분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로 갔다가 1 플러스 i로 갔다가 1로 가는 이런 적분을 계산해봐라 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분의 1을 이렇게 반원을 따라 적분하면 뭔지 알아요. 값이 파이 i예요. 그렇죠. 자, 얘를 C1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C2라고 한번 해봅시다.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C1으로 갔다가 C2로 적분을 하면 이 주황색으로 색칠한 영역에서는 함수가 지분의 1이라는 함수가 어널리틱이니까 얘는 0이 되겠습니다. 코시 구르사에 의해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쓰고 다음부터는 코시 구르사에 의해서 라는 거 귀찮으니까 쓰지 맙시다. 자, 따라서 우리가 C2에 잠깐만 여기 더하기가 돼야겠군요. C1, C2 같은 방향으로 적분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C2에서의 적분은 C1에서의 적분의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 적분 다 알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 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세 번째 적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우리가 뭐예? G-A의 n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A는 뭐 대충 적당한 복소수니까 뭐 여기에 있겠네? 그리고 우리가 적분하는 곡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3A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큰 원이 되겠어요. 카운터 클락와이즈니까 얘가 되겠습니다. 얘를 적분을 해라. 뭐 A가 있으니까 얘는 중심의 A인 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중심이 A이고 좀 작은 뭐 반지름이 A의 절대값인 이런 곡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원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물론 A에서는 해석적이 아니지만 이 빨간색의 안, 파란색의 바깥에서는 전부 해석적입니다. 맞죠? 따라서 디포메이션 오브 패스에 의해서 혹은 빨간색 곡선을 살살살살 움직여가지고 파란색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적분이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 따라서 이 C라는 곡선을 따라 적분을 하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파란색 곡선을 따라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 곡선은 뭐지? 반지름이 뭐 좀 작은 A인 이런 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요. 아니지, 반시계 방향으로요. 맞죠? 이거 우리 답 알고 있습니다. 2파이 i이거나 0이에요. n이 1일 때, n이 1이 아닌 이무의 정수일 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림 하나 그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런 G분의 DG라는 것들의 적분을 가능한 한 다 구해봐라. 근데 C는
0을 지나지 않는 곡선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심플은 필요 없지만 클로즈드긴 해요.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0을 지나지 않지만 내부에 0을 지나지 않는 곡선을 뭐 대충 하나 그려봅시다. 뭐 이런 곡선이 있어요. 적분하면 0이겠지. 왜? 내부에 전부 해석적이고 코시 구르사 정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 적분 0이겠지. 그래서 적분이 0이 아니려면 항상 0을 감싸야겠습니다. 자, 얘의 적분은 2파이 i예요. 맞죠? 이런 거 당연히 두 번 감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곡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네들의 반대 방향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을 몇 번 감느냐예요. 얘네들 뭐 왼쪽으로 감았다가 오른쪽으로 감으면 그만큼 빠지겠지. 따라서 2파이 i의 배수만큼 전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을 감싸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분들을 정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코시 구르사 정리 혹은 그 따름 정리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물론 적분값이 0이면 좋지만 적분값이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쉽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코시 적분 공식, 코시 인테그럴 포뮬라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